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악명을 떨쳤던 질병인 패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행 당시 유럽 인구의 30~40%를 사망하게 했던 이 패스트에 걸리면 사람이 검게 변해가며 사망하는 양상을 보여서 흑사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패스트는 그 파급력과 위험성,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질병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감염병 1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패스트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죽음의 병, 패스트는 14세기 당시 유럽에서 대략 1억 인구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질병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흑사병의 원인에 대해 많은 설화나 의견들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남유럽인들을 대상으로 DN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르시니아 속의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이 패스트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패스트는 총 3번의 범유행 시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범유행 시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패스트라고 불립니다. 541년에서 542년까지 비잔티움 제국, 사산 제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역에서 발생했죠. 2세기 이후 750년까지 패스트가 재유행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 재발한 것까지 계산하면 1억 2천만여 명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합니다. 수치는 유럽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유스티니아누스 패스트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라 평하기도 합니다. 2차 패스트 범유행은 1340년경의 유럽 지중해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발생했는데요. 4년도 채 되지 않아 유럽 인구 7,500만 명 중 3분의 1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감소해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영주들은 농노의 지위를 향상시켜주거나 농노와 거래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중세 유럽의 근간인 장원제도와 봉건제도가 몰락했죠. 이 현상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루어진 르네상스 운동의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3차 패스트 유행은 1855년 중국 윈난성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시기의 패스트는 인간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대륙에 확산되었고 인도와 중국 두 나라에서만 12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3차 범유행은 사망자가 연간 200명 이하로 떨어진 1959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 제3차 패스트 범유행이 일어난 1894년에서야 프랑스의 알렉산드라 예르신과 일본의 기타자토 시바부로 이 두 세균학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홍콩에서 패스트 병원체를 분리했는데요. 두 학자가 모두 이 패스트균의 발견 사실을 발표했지만 기타자토의 모순되는 발언들로 인해서 학계에서는 예르신을 최초의 패스트 병원체 분리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르신은 패스트균에게 파스테우렐라 페스티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이후 1967년 패스트균은 새로운 속으로 재분류되었는데요. 예르신을 기념해 이에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학명으로 재명명되었습니다. 또한 예르신은 패스트에 감염된 쥐들이 패스트 유행 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 유행의 전조로 발생할 수도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촌민들은 많은 수의 쥐 시체로 인해서 패스트 발생이 뒤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흑사병의 전염 경로는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1343년경 우크라이나 남쪽에 위치한 크림반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을 들끓던 검은 쥐들을 기생하는 동양 쥐벼룩을 숙주로 하여서 지중해 해운망을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때 흑사병으로 유럽 총 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사병 이전의 세계 인구는 4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14세기를 걸치며 3억 5천만 명에서 3억 7,500만 명 정도로 거의 1억 명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4분의 1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죠. 이렇게 흑사병으로 인해 줄어든 세계 인구는 17세기가 되어서야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패스트,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패스트는 예르시니아 속의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이 특히 가축과 야생동물이나 벼룩으로부터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매개 감염병입니다. 패스트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은 선패스트라고 하는 급성 열성 림프절염입니다.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폐혈증, 폐렴, 수막 패스트 등이 있습니다.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2에서 8일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선패스트는 패스트 감염 사례의 8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폐혈성 패스트는 일반적으로 드물고요. 패스트에 추정되는 전반적인 사망률은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60에서 100%에 육박하며 치료를 받는 경우 15% 미만입니다. 케이스의 80에서 95%를 차지하는 선패스트가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감염의 원인인 벼룩에 물린 부위의 피부병변은 일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딱지, 농포, 괴사성 병변, 림프절 부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파종성 감염, 즉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폐렴 및 수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 형태의 패스트는 열이 나고 극도로 아프지만 국소 징후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복통을 포함한 위장 증상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질병 후기 단계에서는 저혈압,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및 다기관 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인 폐렴성 패스트는 잠복기가 몇 시간에서 며칠에 이르기까지 짧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고열, 흉막염, 기침이 나타나고 피가 섞인 객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렴성 패스트는 증상이 나타나고 바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성 패스트처럼 에어로졸화되어 공기중으로 확산되는 능력은 이 패스트균이 잠재적인 생물 테러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는 어떤 약으로 치료하게 될까요? 패스트 감염 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랩토마이신 그리고 젠타마이신이 추천되는데요. 폐렴 증상이 없어지고 객담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최초 48시간의 항생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타인에게 비말로 균이 옮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흑사병으로 유명한 패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패스트가 어떤 균에 의해 발생했는지, 그리고 증상과 치료, 예방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